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전 사주 풀이 시간인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아주 절친한 친구였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 친구가 이렇게 가출을 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신청한 분이 임시로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줬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주가, 이게 지금 남편 사주거든, 남편 사주인데, 성명을 제가 구제불이라고 써놨어요. 구제불 다음에 어떤 한자가 빠졌죠? 무슨 자가 빠졌어요? 구제불능. 참, 이 남자가 대책이 안 서는 신랑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남편 사주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고요. 이 사주가 지금 을묘년, 을유월, 정축일, 을사시에 태어났는데, 자, 이 사주 원국의 특징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음팔통 사주로 되어 있죠? 다 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돼요? 적극적이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어떤 그런 성격은 아니겠죠. 이렇게 음팔통으로 되어 있으면요, 약간 정적인 어떤 거, 정적이고 음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보니까 이게 집착이 상당히 강하고, 이 배우자를 이렇게 괴롭히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음팔통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좀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자, 이제 그 남자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에 보면은, 역마가 한자 있고요, 화계가 한자 있고, 도화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죠, 도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요, 사람이 인기가 있고 상당히 좋대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은 그게 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도화충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뽐내고 싶고, 어떤 기운을 발산하고 싶어 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이게 충이 되면은 그런 기운이 더 강해져요, 도화기가. 그래서 이 남자가 하는 현재 직업은 뭐냐면은 도공이래요, 도공. 도공인데 그 도공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이 화계가 예체능적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술적인 어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솜씨가 뛰어난 거죠. 솜씨가 뛰어난데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 도화로 잘 써먹는 사주인데, 이분이 불행히도 지금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 공장에서 연락이 수시로 온대요, 여기저기에서. 그러니까 워낙 그 손재주가 뛰어난 거를, 또 이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을 그 솜씨로 드러내는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도자기 공장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연락이 오나. 그래갖고 전국적으로 다니는데, 그게 여기에 역마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꾸준하게 나가지 못하고 도박에 빠져갖고 지금 완전히 이렇게 망가진 사주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 사주에서 지금 그런 상인데, 이 사주 구성만으로 보면은 사유축 금극이 되죠. 이게, 남자 사주에서 이제 재성이죠. 여자가 이렇게 많은 거죠. 여자가 너무 많죠. 근데 이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은 이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론상으로는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강한 사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성이라고 하죠. 귀격. 자, 이 가을의 정화는 이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래서 가을의 정화가 간목과 경금을 만나면은 나 자신을 어떻게 되면 활발하게 태울 수가 있는데, 지금 갑하고 경금이 없죠.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벽갑인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간목이란 큰 나무가 장작을 패기 전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경금은 도끼라고 보시면 돼. 경금이 도끼가 자, 큰 통나무를 쳐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서 어떻게 돼? 이 정화에다가 넣어주면 이 불쏘시개, 즉 장작이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정화가 가장 어떤 좋은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간목하고 경금이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게 습목이면서 아주 그 뭐 나무답지 않은, 즉 연료답지 않은 이 나무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젖어 있는 아주 적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론상으로 이게 인성에서 나한테 많이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사주예요. 이 원국 특징이.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지에 삼합이 되면서 재가 많다는 거는 이 사람 정화 입장에서는 재다신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여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롯이 한 여자만 보고 우리가 일처종사라고 그래, 이런 거를. 한 여자를 보고 오롯이 일생을 살기는 어려운 사주예요. 딱 그렇게 지금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친구분이 이제 와이프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사주를 만났으니까. 그런데 이 사주가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그런 어떤 특성이라든가 어떤 경향을 보이는데, 1차적으로 그러면 어떤 운에서 온다 하더라도, 잘 온다 하더라도, 운이라는 거는 어떤 일시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따른다는 거예요, 자체. 자, 거기다가 신사를 하나 또 적용을 해보면은, 연주 기준에서, 을묘 기준에서 요 자리가, 배우자 자리가 공망이에요, 공망. 그러니까 배우자의 인연이 이 남자로 봤을 땐 여자의 인연이 약하다고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그 여자는 어떻게 돼요? 힘들 수밖에 없죠. 여자가 하나, 둘, 셋 다 깔려 있잖아, 쭉. 네. 그러니까 힘들고, 또 이 남자가 이 도박에 빠져서, 도박에 빠지는 경우는요, 이 도화하고도 영향이 있어요, 이 도화. 이 도화가. 요게 원초적인 거, 뭔가 이 자극하는 거 있죠? 순간적으로 쾌락을 느끼게 자극하는 거. 그게 섹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도박으로 인해서. 그 도박 같은 게 어떻습니까? 살 떨리죠? 자, 그거는 또 역마하고도 관계 있는데, 이거 도박을 하면서 그 배팅할 때 긴장감을 이분이 이제 즐기는 것 같아요. 긴장감. 그 다음에 역동적이고, 긴장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 그죠? 그거를 순간적으로 계속 즐기다 보니까 이걸 손을 떼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 도박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대책이 안 서요. 본인이 도박을 끊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좋은 운연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걸 고치겠어요? 못 고치지? 그럼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대운이 한번 보면은 그렇게 좋게 흐르질 않았어요. 이 사람 대운이, 여기 보시면 이제 7대운, 7살부터 있죠? 갑신인데, 7살 되기 전에, 어렸을 때, 1살부터 2살, 3살, 4살, 5살까지, 6살까지. 이때는 을류대운이라고, 우리가 이걸 소대운이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대운수 나오기 전에 나이. 여기 을류 여기 있죠? 자, 월지와 요걸 같이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을류대운에 보면은 지금 이 나무가 신강한 사주로 되어 있죠? 일단 어떤 틀을 보면은 간목이 또 왔고, 지지엔 또 재가 또 오죠. 그러니까 이때도 별로 안 좋았겠죠? 네. 그 다음에 7살부터 16살까지는 이제 갑신대운인데, 이 갑신대운에 보면은 이 신금이 와가지고 사실 형살을 이루어요, 또 형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흐름이 안 좋죠? 그 다음에 17세에 보면은 개미대운인데, 개미대운에 보면은요, 이게
일주를 하늘도 천간을 극하고 지지도 극을 해요. 이걸 우리가 천충지충이라고 하죠. 이때가 너무 안 좋아요. 17살에서 26살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제대로 어렸을 때 뭐 공부를 하고 또 어떤 기술을 쭉 연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주어지지 않는데, 자세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요 상황 봤을 땐 이분이 아마 요때쯤에서 공부 같은 건 소홀히 하고, 손재주가 있으니까 그 도예 쪽으로 가서 도자기 굽는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7에서 26까지는 안 좋았다는 거야. 형사를 천간도 충하고 지지도 충하죠. 천충지충. 여기에 계수 있다고 보시고 여기 미가 있다면 정계충, 충미충 이렇게 돼 있잖아요. 17세 때. 그 다음에 27세 보면 이제 요때 27세가 이모대운인데 요때는 축어 원진이 걸려요. 원진. 그리고 천간에 보면 임수하고 정화가 만나서 정임한 목이 되는데 그 결과 목은 여기서 지금 많은 또 목을 형성하니까 별로 안 좋죠. 지지는 이제 축어 원진이에요. 그런데 이 축어 원진에 요때 축어 원진에 이모대운의 이모년이니까 이모년 보면 28살 때예요. 28살 때 결혼을 합니다. 이모년에. 그러니까 안 좋은 대운에 안 좋은 세운에 또 결혼한 거죠. 원진이 겹쳐 있으니까. 그 다음에 37대운이면 신사대운인데요. 37의 신사대운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 신사대운이면 신금이 돌아가지고 이 자체가 또 어떻게 돼요? 재가 또 많아지죠. 계속해서 사주가 재다신이라고 흐르잖아요. 사유축 확실한 삼합이 또 형성되고, 자, 이 이제 37대운도 안 좋고, 47대운의 경진대운을 보면은, 경진대운은, 요 경진대운이요. 여기 보면은, 지지가 또 진축 파 현상이 일어나요. 파. 그게 전체 대운이 안 좋죠? 이 남자의 대운이. 그 다음에 이제 세운을 보고 어떤 자식을 낳고 본인이 이제 가출하기까지 이제 운을 보시면 28세 이모대운에 이제 결혼했어요. 이게 원진일 때, 축어 원진이죠. 그 다음에 2003년 개미년.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과 지지가 다 충돼 있죠. 요때 29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2006년에 이제 병술년인데, 요 병술년이 오면은 축술 형살이 와요. 형살. 32세 때. 요때 이제 딸을 출산하고,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꾸준하게 일을 해서 가게에 어떤 수입을 보태지 못하니까 이제 이것저것 알바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이 도박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집에 와서 돈 때문에 어떻게 돼? 폭행을 하고 어떤 살림살이를 전부 다 파괴하고 이렇게 완전 한판 다 부숴놓고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가능성이 안 보이죠. 그래서 2018년 무술년에 요때 신사대운이에요. 신사대운에 무술년에 44세 때 이제 가출을 한 거야. 자, 요 술이 오면 어떻게 또 다시 또 축수 또 형살이 되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고 나왔는데 자식을 이제 두고 나온 거예요. 집에다가. 근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이제 튀어나올 수 있는 것, 즉 자식을 거기에 놓고 집에 놓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서 보면요, 이 사주에서 자식운이 식신상관이잖아요. 식신상관. 요게 자식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축술형이 됐죠. 식상이. 그러니까 자식이 깨져 있는 거예요. 깨지고 또 한 가지는 인성이 이렇게 강하면은요, 인성이 강하면 인극식해서 이걸 쳐버리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관인데, 참, 남자 사주니까, 관인데 여기에 관이 지금 없어요. 수가 자식인데, 자식이 안 보인다고. 이 남자 사주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지금 자식하고 또 인연이 또 약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놓고 남편도 버리고 이렇게 일단 나와버린 거예요. 구타당하고, 어떻게 돼? 또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몸으로 시달리고, 와서 또 가끔 와가지고, 이게 또 집요하게, 운팔통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못 살게 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가출해가지고 이제 지금 그 친구 옆에 작은 단칸방을 조그만 거 하나 얻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장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남자 운 자체가 일단 크게 대운 자체가 안 좋게 흐르고, 세운도 보면은 안 좋을 때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요 결혼할 때는 축가 원지일 때고, 요 아들 낳을 때는 천충지충 됐을 때, 이 남자가. 그 다음에 딸 낳았을 때는 축설 형살이 왔을 때. 네. 그 다음에 2018년은 또 형살 왔을 때죠. 이렇게 해서 이 배우자가 다 가출하게 됐는데, 자, 아까 이제 이 성향 기본적인 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수가 없거든요. 없는 오행이. 없는 오행 이 수가 뭐냐면 이제 관이에요, 관.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자식인데, 일단 자식의 인연이 없고, 그 다음에 관이 없다는 거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억제력. 심리적으로 치면 심적인 억제력. 자기 통제, 자기 제어. 그게 안 되니까 이걸 못 끊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도박도 못 끊고, 본인이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거를 이렇게 해결 못 해주면, 자기 통제가 되면은 좀 도박을 하더라도 중간에 뭐 조금씩 하고, 기본적인 생활비는 갖다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도화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빛이 나지. 기본적인 경제적인 걸 해결 안 해주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도박만 한다는 거는 배우자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출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제 사주 역학을 공부하면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매번 하는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 궁합도 봐야 되겠지만, 결혼할 때 대운을 좀 보셔야 돼. 이게 지금 이모대운에 이모세운에 결혼했는데, 이게 전부 다 원진이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원진이. 그게 좋을 수가 없죠. 이때 결혼했으니까. 그 자식도 돼. 딸, 아들 낳았을 때도 형살이 걸려 있고, 천충지충 되어 있을 때 세상에 나왔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안 좋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견디다 못하니까 이렇게 가출해버린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래서 이게 그 친구분 사주를 좀 달라겠더니, 그 나중에 좀 준다고 해서 내가 한번 궁합을 한번 그때 한번 다음 시간 좀 기회가 되면은 요 남자하고 지금 가출한 이거 신청하신 그 여자분 친구의 어떤 이 궁합을 이렇게 놓고 한번 여건에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오죽했으면 자기 새끼를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가출했겠냐, 이거. 그러니까 남자 사주가 원국도 안 좋고, 대운의 흐름도 안 좋고, 또 세운의 흐름도 안 좋고. 자, 그런데 지금 이 남자분의 월운을 또 보면은, 지금 이게 충이 되죠, 이때, 7월 달에. 근데 이것도 공교롭게, 대운처럼 개미월이야, 개미월. 천간도 충하고 지지도 충할 때. 요때가 이제 안 좋은 때요. 정말 안 좋죠. 네.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때는 여기 2월달. 요때는 인이 왔을 때는 인사, 그 다음에 대운 여기 걸려서, 요럴 때. 젊었을 때죠. 인사신 삼형살이 또 왔어요. 요게. 그 다음에
자묘유 사명살이 올 때도 조심해. 요때. 요거는 자, 월운에서 이 지진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요 천간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계절이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해마다 12월 달엔 이분은 자, 묘, 유, 사명살이 걸려요. 그러니까 또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이 사주를 제대로 한번 분석해보고 본인이 알고 이걸 어떻게, 이 어려움을, 어떤 난관을 자기가 좀 이렇게 타개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좀 발휘해야 되는데 그 의지를 어렸을 때부터 힘들어서 그랬는지 삶을 약간 어떤 포기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 젊었을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공을 했는데 본인의 손재주가 있고 어떤 기질이 있고 프로정신이 있는데도 그 기본적인 게 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디 그냥 도박으로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결혼할 당시에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열심히 도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걸로만 알고 결혼했는데 이게 소문났다고 그래요. 너무 기술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기술 가지고 어떻게 돼요? 스카웃 도자기 공장에서는 뭐 스카웃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이제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 듣고 이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정신노동이 아니고 육체노동을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했는데 하고 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본능을 분석하는 이 사주 분석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안타까운 그 친구, 이 신청한 분, 그 친구분의 사연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혹시 힘든 분이 있으시면 자, 무료 사주 이름풀이 신청은 네이버나 다음에 기막힌 장명에 들어가시면 게시판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면 일을 진행하는 저로서는 힘이 불끈 나겠죠.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